안녕하세요, 덕후입니다. 최근 무전이 2차 빤스런을 보여주며 귀멸의 칼날도 완결의 조짐이 보이는데요. 인간을 죽여 잡아먹는 오니와 이에 대항하는 기살대가 대립하는 한편 각 등장인물들의 깊이 있는 과거가 그 인물이 왜 오니가 또는 기살대가 되어야만 했는지 이유가 되어 더욱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니와 기살대 구분 없이 작품 전체에서 강한 순위 탑10을 선정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 강한 순위에는 분명 논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제가 평가한 기준은 자발적인 혁도 각성 여부와 내비치는 세계 그리고 반전 마련입니다. 오니는 순위를 그대로 반영했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위는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입니다. 오바나이는 뛰어난 전투 센스와 지력을 갖추고 있는 지주죠. 작중 무자는 신체 결손을 예상한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나 다친 인간을 순살하지 못하다니 라며 놀라는데요. 그 대상이 바로 오바나이였습니다. 또 그 누구도 무잔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그는 반전 발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잔의 목을 베어냈죠. 최근에는 반전 발언은 물론이고 무이치로가 강력한 의지로 각성했던 혁도를 스스로 자각하여 나타낸 모습은 그의 높은 수준의 재능을 증명했습니다. 다만 근력은 다른 지주들에 비해 약한 편이죠. 이는 감옥에 갇혀 제대로 된 신체 활동 및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젓가락보다 무거운 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참 인상적이네요. 9위는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입니다. 무이치로의 천재성은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을 잡은 지 2달 만에 기살대의 정점인 주가 되었고 거기에 노력까지 더해져 최연소 주라는 타이틀까지 갖고 있죠. 작중 무이치로가 교코를 물리칠 당시 나레이션은 그의 강함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최고 속도는 상현 5인 교코조차 웃돌았다. 이미 부상을 입은 무이치로가 상현을 쓰러뜨렸다. 확실히 이것은 엄청난 이상 사태였다. 부상을 입고 독에 걸려 몸도 성취하는 상태에서 상현의 5를 속도면에서 압도하며 결국 토벌에 성공하는 장면은 확실히 그 전에 오니와 기살대의 전투에서 볼 수 없었던 강함을 보여준 사례였죠. 상현유 다키와 규타로를 토벌하는 과정만 봐도 음주 우주의 텐겐과 탄지로 일행이 연합하여 겨우 쓰러뜨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말 이상사태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교코와의 전투에서 반점을 발현한 뒤로 그를 도발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고 무엇보다 교코의 진짜 모습을 보며 안 맞으면 그만이라는 말과 함께 진짜 한 대도 안 맞고 토벌하는 장면은 역대급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코쿠시보와의 대결에서 최후를 맞이한 그가 아쉽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나이와 경험 그리고 재능을 따지고 본다면 만약 살아남아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최강의 검사라 칭송받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8위는 카마도 탄지로입니다. 사실 탄지로의 순위는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지주도 아니고 주인공이란 이유만으로 이제는 태양의 호흡 14명 각성이 눈앞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사설이 길었습니다. 우선 탄지로는 물의 호흡과 태양의 호흡 이 둘을 모두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는 물의 호흡은 방어용으로 태양의 호흡은 공격용으로 활용하며 폭발적인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모든 성장이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를 가장 잘 보여준 장면이 바로 전집중 상중 수련 당시라고 생각되는데요. 탄지로가 표주박을 깨고 카나오를 따라잡던 바로 그 장면이죠. 여기서 탄지로가 이노스케나 제니치와 달랐던 것은 노력을 대하는 태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탄지로는 성장해 가죠. 작중 탄지로는 노력하자. 나는 옛날부터 노력하는 것밖에 못하니까 노력은 날마다 쌓아 올리는 거야.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자 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합동훈련 시점에서 실력으로서 주가 되기에 모자람이 없는 수준에까지 오르게 되죠. 이쯤에서 반점이나 혁도, 내비치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우선 반점의 경우 단계적으로 반점 발현의 노하우를 스스로 터득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해호흡을 사용하며 신체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자 흉터가 반전 수준으로 짙어졌고 최초로 규타로전 때 반점을 발현하게 되면서 한탱구 전부터는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혁도의 경우 사실 최근에 무잔을 상대하면서 발현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이전에는 폭혈도라 하여 네지코의 도움으로 혁도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네주코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제는 혁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비치는 세계의 경우 한탱구전에서 처음으로 발현에 성공한 이후 아카자전에서 완전한 경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태양의 호흡 13명만 완성하면 3위까지는 거뜬 하겠네요. 7위는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입니다. 사네미의 강함은 기살대에 들어오기 전부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니가 된 어머니를 죽이게 된 후 홀로 또다시 오니를 잡으러 다녔던 그의 각오는 경험적 요소나 전투 능력적 요소를 모두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코시보우는 그에 대해 안주와 함께 주중에서도 상위권인 모양이라고 평가하는데요. 발가락으로 떨어진 칼을 집어 기습적으로 목을 찌른다거나 합을 나누는 과정에서 몰래 숨겨둔 총으로 사격하는 등 상대가 예상치 못한 기질을 발휘해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또한 바람의 호흡 사용자답게 굉장히 빠르고 민첩한 모습을 자랑하는데요. 최근에는 코쿠시보우와의 대결에서 무이치로조차 보지 못한 코쿠시보우의 검을 보이게 하는 한편 베이고 또 베어도 출혈사하지 않는다며 코쿠시보우를 경악해 했습니다. 반점이야 끊임없는 연구 끝에 코쿠시보우와의 대결에서 발현했다고 하지만 재미난 것은 혁도를 부분적으로 또는 편법으로 발현시킨 모습입니다. 작중 코쿠시보우와의 대결에서 교메이의 철구를 버티고 있는 그에게 추가타를 날리는 도중 철구와 검이 닿으며 그 마찰로 일부의 혁도를 발현했고, 무장과의 대결에선 기우와 검을 부딪혀 혁도를 발현시켰죠. 사실 혁도는 엄청난 악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열을 내는 것이지만 사네미와 기유는 일종의 편법을 통해 혁도를 구현해내는 모습에서 높은 전투적 지능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6위는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입니다. 교메이 또한 기살대에 들어오기 전부터 강했던 인물이라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 자신이 돌보던 소녀를 지키기 위해 맨손으로 오니를 때려 죽인 각오는 타고난 그의腕력을 증명합니다. 또한 기살대가 된 후 신체적 변화를 겪으며 거대한 체격에 뛰어난 신체 능력이 더해져 완벽한 기살대원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노스케는 틀림없어 저 녀석 기살대 최강이야 라는 말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육감적인 능력이 뛰어난 이노스케가 교메이를 보며 느낀 것은 단순한 신체적 기술적 능력을 넘어 동물들만이 느낄 수 있는 공포감, 위력이 상상을 초월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반증하듯 후각이 뛰어난 탄지로 또한 히메지마 씨만 냄새가 전혀 달랐지라는 말을 덧붙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도 검사를 만나는 것은 그야말로 상백년 말인가라는 코쿠시보우의 말에는 이미 기살대 최강자의 면모를 오니에게도 선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메를 이야기하며 꼭 다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복 동작이라는 개념인데요. 반복 동작이란 집중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미리 정해둔 동작을 하는 것으로 점집중과는 다른 신체 강화수를 의미합니다. 작중 교메이는 연분을 외우며 분노와 고통의 기억을 떠올리는 방식으로 신체를 강화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 반전 발현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코쿠시보와의 대결에서 미래를 예지하는 듯한 모습으로 자신의 공격을 방어하고 공격해오는 모습에 따라하듯 내비치는 세계를 배우는 모습에서 그의 재능 또한 탈인간급이라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죠. 비록 무잔에 의해 한쪽 다리가 날아가며 리타이어 됐지만 그의 전투력만큼은 최강이라 생각합니다. 5위는 상현 3 아카자입니다. 우선 작중 그의 데뷔부터가 화려하죠. 주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하던 렌코쿠를 리타이어 시킨 장본인이면서 탄지로와 기유가 반점을 각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타고난 전투 센스와 강력한 혈기술이 바탕이 되어 엄청난 위력감으로 다가왔죠.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상상을 초월한 재생 능력으로 목이 잘리고도 전투를 하는 모습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또한 내비치는 세계의 하위 호환이라 불리는 혈기술 나침을 통해 투기를 감지하여 적의 공격을 피하고 빈틈을 찾아 일격을 날리는 모습은 그 또한 강자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시이기도 합니다. 작중 기요는 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오니군, 이게 상현의 삶, 이 사내는 술하다, 싸우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버린 사내야 라고 말하는데요. 코쿠시보우와는 다른 개념에서 끊임없이 강함을 추구했던 그에게 나침이라는 기술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네요. 4위는 상현이 도우마입니다. 사이코패스적 성격과 상상을 초월한 강함이 아주 잘 묻어났던 캐릭터를 뽑는다면 개인적으론 헌터 x 헌터의 히소카를 떠올리는데요. 귀멸의 칼날을 보고 난 후 히소카와 함께 도우마를 떠올리게 될 정도로 인상적인 캐릭터라 생각합니다. 작중 카나오는 도우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소름이 멎지 않아 손가락 끝까지 힘을 주고 있지 않으면 곧바로 몸이 떨려와. 이 녀석에 비한다면 지금까지 쓰러뜨려온 도깨비는 갓난아기 수준이야. 이런 그녀의 감탄처럼 뛰어난 전투 센스와 오랜 수련을 통해 상현 3의 지위를 얻은 아카자를 제치고 거의 오니가 되자마자 상현 2까지 오른 인물이 바로 도우마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의 전투 방식을 살펴보면
부채로 자신의 피를 안개처럼 살포해 공격하는데 도우마에 남기는 인간이 스치기만 해도 신체가 얼어붙을 정도였죠. 또한 살포된 분말을 마시면 폐가 개사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이게 겨우 그의 전투력의 일부라는 사실이죠. 작중 그는 시노부가 각성하여 날린 공격을 맞고도 멀쩡했으며 죽은 시노부를 흡수하여 치사량의 70배에 해당하는 독을 받고도 주급의 실력을 가진 카나오와 이노스케를 압도하던 모습은 그가 왜 상현 2의 오니인지를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3위는 상현 1 코쿠시보우입니다. 12기월 중 단연 최강의 오니죠. 코쿠시보우의 가장 큰 특징은 호흡법을 사용하는 오니라는 것입니다. 작중 코쿠시보우의 과거에서는 동생인 요리치의 강함을 보고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진 그에게 무잔이 찾아와 오니가 되라는 제안을 하죠. 여기에서 무잔과 인간이었던 코쿠시보우는 타협점이 존재했습니다. 요리치를 뛰어넘는 강함을 추구했던 코쿠시보우와 호흡법을 사용하는 오니를 만들고 싶었던 무잔은 서로의 목적을 위해 행동했던 것이죠. 이후 코쿠시보우는 달의 호흡을 사용하는 오니가 되어 말도 안 되는 강함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무잔과 요리치에겐 상대가 되지 못했지만 말이죠. 아무튼 작중 그의 행적을 본다면 보면 그 또한 강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급 최상위인 무이치로를 아무렇지 않게 상대했고 주급 중 최강이라 여겨지는 교메이와 사네미는 그를 막기 위해 피를 흘리며 고전하는 모습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겼죠. 특히 코쿠시보의 검은 자신의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하며 전투를 위한 속도나 민첩성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 여겨집니다. 2위는 키부츠지 무잔입니다. 모든 오니의 수장이자 1000년 전에 탄생한 최초의 오니죠. 사실 최종군명 전까지는 스스로 전력을 다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력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장면을 통해 그의 강함은 증명이 되었죠. 바로 이 장면인데요. 무잔의 공격을 받은 지주급의 기살대원 모두 어딘가에 처박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죠. 그만큼 무잔은 강력한 오니임이 틀림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주의 검이 무잔의 목을 베는데 날이 살을 가르는 동시에 재생되어 버리는 모습에서 정말 넘사벽이란 생각만 들었습니다. 무려 심장은 7개, 뇌는 5개라고 하죠. 또 재미난 사실은 자신을 폭발하듯 분산시켜 1800여 개의 파편으로 나눈 뒤 그중 300여 조각만 무사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과연 그를 죽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문만 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빗대어 보면 결국 그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선 태양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1위는 세계관 최강자 츠기코니 요리이치입니다. 앞서 무잔의 독백에서 보았듯이 요리이치는 단연코 세계관 최강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요리이치는 최초의 전집중 호흡의 사용자이며 태양의 호흡을 탄생시킨 장본인이죠. 또한 요리이치에게 내비치는 세계는 터득할 필요도 없이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잔을 치열한 전투 끝에 이긴 것이 아닌 그냥 굴복시키듯 꺾어버렸죠. 코쿠시보우에 따르면 생전 무잔을 포함한 그 누구도 요리치에게 생채기 하나 입히지 못했다고 하니 더 이상의 설명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존재는 태양 그 자체였다고 생각되네요. 이상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